1000명 중 1명의 어머니는 아기의 머리가 너무 커서 산도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이 없다면 그 어머니와 아기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만 이토록 처절한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아야 할까요? 침팬지는 조용히, 심지어 혼자서 새끼를 낳습니다. 말은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아기는 스스로 고개조차 가누지 못한 채 완전히 무력한 상태로 세상에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평균 12시간이 넘는 진통을 겪으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37%의 산모가 인생 최대치의 고통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잔인한 칠산의 비밀은 수백만 년 전 우리 조상이 두 발로 일어선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약 700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에서 인류의 먼 조상이 처음으로 직립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이었습니다. 두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먼 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발로 걷는 것보다 두 발로 걷는 것이 에너지 소비가 훨씬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혁명에는 치명적인 대가가 따랐습니다. 직립보행을 하려면 골반이 좁아져야 했습니다. 넓은 골반으로는 균형을 잡고 효율적으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세대를 거듭하며 점점 더 좁은 골반을 가진 방향으로 진화해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또 다른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약 200만 년 전 호모 속의 등장과 함께 인류의 뇌는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팬지의 뇌는 다 자라도 약 400세제곱센티미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대 인간의 뇌는 약 1400세제곱센티미터, 침팬지의 3배가 넘습니다. 더 큰 뇌는 더 높은 지능을 의미했고 이는 생존에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뇌가 커지면 머리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큰 머리를 가진 아기가 좁아진 골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60년 미국의 체질 인류학자 셔우드 워시번이 명명한 산과적 딜레마입니다. 직립보행을 위해 좁아진 골반과 높은 지능을 위해 커진 뇌 사이에서 인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자연선택은 이 딜레마에 대한 잔인하면서도 기발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아기를 일찍 낳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아기는 다른 영장류에 비해 극도로 미숙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2차적 조숙성 또는 생리적 미숙이라고 부릅니다. 코끼리나 말의 새끼가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걷고 뛸 수 있는 반면 인간의 아기는 고개를 가누는 데만 몇 달이 걸립니다. 스스로 걷기까지는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만약 인간의 아기가 다른 영장류처럼 충분히 성숙한 상태에서 태어난다면 그 머리는 어미의 산도를 절대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기를 미완성 상태로 세상에 내보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뇌의 대부분의 성장은 출생 후에 이루어집니다. 인간 아기의 뇌는 태어날 때 성인 뇌의 약 25%에 불과하지만 성장하면서 성인의 5배 이상 커집니다. 그러나 이 해결책조차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아기의 머리는 여전히 산도에 비해 너무 컸습니다. 다른 포유류의 새끼들이 어미의 몸을 쉽게 빠져나오는 것과 달리 인간의 아기는 산도를 통과하기 위해 복잡한 회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기의 머리와 어깨가 산도의 가장 넓은 부분에 맞춰 각도를 바꿔가며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몸은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골반 저근은 평소의 3배까지 늘어나야 하고 자궁은 1000회의 주축을 반복합니다. 그 고통은 의학적으로 10점 만점에 8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골반은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이 더 쉬워지도록 골반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진화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2024년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가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영국 바이오뱅크의 3만 1천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넓은 산도는 출산에는 유리하지만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넓은 골반을 가진 여성들은 고관절 골관절염 위험이 증가하고 보행 속도가 느려집니다. 반면 좁은 산도를 가진 여성들은 골반저 질환, 즉 요실금이나 골반장기 탈출증의 위험이 오히려 감소합니다.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거의 4분의 1이 요실금, 골반장기 탈출증, 대변실금 등 골반저 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인류의 골반이 지금보다 더 넓었다면 이 수치는 훨씬 더 높았을 것입니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은 모든 내장 장기가 골반저근에 의해 아래로 지탱됩니다. 골반이 넓어지면 이 근육들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고 장기가 빠져나오는 탈장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임신 중에는 자궁의 무게까지 더해져 이 위험은 극대화됩니다.
결국 인류의 골반은 출산과 직립보행, 그리고 골반적 건강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은 것입니다. 최근에는 산과적 딜레마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등장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출산 시기가 골반의 크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대사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EEG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해로운 영향 없이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의 상한선은 기초대사율의 약 2.1배입니다. 임신 중 태아는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임신 약 9개월이 되면 태아의 에너지 요구량이 어머니가 공급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점에 분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출산이 어려운 것은 직립보행과 큰 뇌 사이의 딜레마 때문만이 아닙니다. 태아의 에너지 수요와 어머니의 공급 능력 사이의 또 다른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두 가설 모두 옳지 모릅니다. 인간의 출산은 여러 진화적 제약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물이니까요. 수백만 년 전의 한 선택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두 발로 일어선 순간 그들은 더 멀리 보고 더 자유로운 손으로 도구를 만들고 더 큰 뇌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인류의 모든 어머니들은 생명을 건 출산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자연산 상태에서 인간의 모성 사망률은 10에서 20%에 달했습니다. 10명의 어머니 중 한두 명은 출산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화석인류인 호모 에렉투스의 경우 골반이 출산 시 충분히 벌어지지 않아 사망률이 현생인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이제 우리는 제왕절개와 같은 의료 개입을 통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출산도 성공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도움 없이는 여전히 출산은 위험한 일입니다. 인간의 출산이 유독 고통스러운 이유, 그것은 단순히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발로 서서 세상을 정복하고 거대한 뇌로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 인류가 치러야 했던 대가입니다. 모든 어머니는 이 수백만 년의 진화적 유산을 자신의 몸으로 감내하며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우리가 직립보행하고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도구를 만들고 예술을 창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 고통을 감내했기 때문입니다. 침팬지의 출산이 조용하고 쉬운 이유는 그들의 뇌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구를 정교하게 만들지 못했고 언어를 발명하지 못했으며 문명을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출산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의 뇌가 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뇌 덕분에 우리는 이 글을 읽고 과학을 연구하고 우주를 탐험하며 수백만 년 전 조상들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 속에서 인류의 미래가 태어납니다. 그것이 700만 년 진화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